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의열단이 있다. 이곳 길림은 1919년 11월 10일 조선의 13명의 청년들이 의열 정신을 맹렬히 실행하기 위해 의열단을 결성한 곳이다. 이 13명 중 김원봉, 상하이 황포탄 다나카 암살 기도 등이 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친일 수구 꼴통연구소. 네. 친일 수구 연구소. 친일 수구 꼴통이라고 넣어도 돼. 상관없어. 그냥 꼴통. 수고 꼴통들이니까. 그렇죠. 원래 정식 제목은 친일 수구 연구소인데 네. 꼴통 연구소입니다. 걔들이 다 수구 꼴통이니까 꼴통. 그냥 네. 꼴통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친일 수구 꼴통 연구소. 네. 저는 조선의열단 홍보실장 매국노 저격수 김태현입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하고 있는 김용덕 기자입니다. 우리 그 광복절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 가지고 네.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저 지금 숫골놈들이 자꾸 건국절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차라리 광복절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도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승절이면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는 소린데. 네. 과연 우리가 전승국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렇죠. 우리도 그 만주에서 물론 비록 이 한반도에서는 못 싸웠지만 만주에서 피 터지게 싸웠단 말입니다. 네. 그 전쟁을 직접 한 나라도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승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느냐? 그 일본 당시에 외상이 요시다라는 사람하고 하지하고 만났나, 메가다하고 만났나, 뭐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전승국으로 초청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일본 외상 요시단가 하는 사람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뺐다. 왜냐? 전승국이 되게 되면 일본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36년 동안 그 피압제를 통한 전쟁 배상금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정략적으로 우리나라를 전승국에서 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참 꿍짝이 잘 맞아요. 네. 가스라 데프트 조약서부터 네. 밀약이죠. 네.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 되면서 이제 일제강점 식민 36년 시절이 시작된 네. 시발점이 됐는데 네. 시발점이 됐어요. 시발점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을산 늑약이 체결이 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돼버리고 강제 합방이 되죠. 네, 네. 그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그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네. 우리도 이제 그 전승절로 바꿔가지고 저 숫골 좀비 새끼들이 네. 건국절이라고 하는 말을 쏙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미 일본이 필리핀까지 점령을 했었으니까 그 나라들은 독립운동 한 번도 못하고 일본에 저항 한 번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있었다가 비록 점령당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이런 나라들도 샌프란시스코 그 강화 회의 때 전승국으로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전쟁 한 번 못한 나라들도.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청산리 대첩이니 뭐니 이런 그 전과를 올린 독립전쟁이 우리나라가 있었죠. 네.
왜 전승국으로 참여를 못했느냐? 이거는 일본과 미국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네. 미국이 그런 그 농간을 봐주면서 얻어간 게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그 731 부대 아시죠? 네, 마루타. 네. 네. 만주에서 그 독립군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독립군들, 그 중국에서 일본에 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 수많은 이런 일본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생체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채로. 그렇죠. 이 생체 실험을 한 인체 데이터가 미국에게는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본의 모든 죄를 거의 사해주다시피 한 게 미국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 미국이나 일본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버렸죠. 네. 이번 그 광복절에 네. 이 뉴라이트들이 건국절 기념 행사를 자기네들끼리 뭐 한 300여 개의 지들 말로 애국단체, 매국 단체죠, 매국 단체. 예, 지들 말로 애국단체가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모이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네들은 계획이. 네. 10,000명이나 모일지 모르겠는데 만 거기는 한번 명이면 아마 오후 맥시멈으로. 4시에 4시부터 시작을 한다 보니까 우리 그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 팀이 네. 그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취재를 좀 해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10,000명도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이 스콜 좀비들 지금 뭐 그 박근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끽해야 12서너 명, 15명이 안 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낯살이나 먹은 것들이 아직도 군복을 입고 군가 틀어놓고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를 흔들어대면서 성조기를. 그걸 성족이라고 부르기도 이제는 좀 열받더라고요. 그게 왜 성족입니까? 미국 국기지 그냥. 네. 그래 미국 국기를 흔들어대면서 태극기 자체를 들면 안 되고 네. 그 수골들은 네. 일장기 들어야 돼요. 일장기. 그리고 박근혜 얼굴 사진 들고 얼굴 사진 들고 그렇게 일장기 하면은 들고 뭐라고 안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은 지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신경은 안 쓰고 그리고 하죠. 지국이 지들이 애국 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들이 무슨 애국 집회입니까? 그게 매국 집회지. 그렇죠. 매국 집회죠. 어쨌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거기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 싸면서 탄핵 무효 뭐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 얼마나 더 발악을 할지는 좀 두고 보고요. 박근혜가 지금 503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이 숙골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카톡 들어가 보시면은 네, 네.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숙골들만 바글바글 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옹알이들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5.18서부터 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네. 남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서로 막 그거를 믿어가면서 무슨 그 개독 광신도 믿듯이 막- 예, 광신도 광신도가 하듯이 돼 막 있어요. 믿어가면서 예. 그 가짜 뉴스들을 퍼나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박근혜 503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짜 뉴스를 또 계속 퍼나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박근혜 옥중 편지라는 걸 읽어봤거든요. 예, 참 문장도 수려하고 예, 그 읽어보면 효심이 절절 넘쳐요. 예, 그런데 예. 그동안의 박근혜의 그 언변이라든가 연설, 언어 구사 능력을 보면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나 찾아내고 예. 다 중동으로 가라 그러고. 그리고 전화 위기로 삼아서 예. 전화 위복, 전화 위복. 전화 위복을 전화 위기의 기회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저렴한 그 말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어가는 거 보면 어떤 얘기를 쭉 계속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 거식하고 거식해서 거식한 줄 아는 거를 거식하지? 라고 얘기를 해도 전라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거의 옹알이 수준의 이런 대화를 단어를 나열하는 박근혜가
이 정도의 편지를 썼겠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박근혜 편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영인가요? 동생? 예. 남편이 신동욱이죠? 네. 신동욱 그 총재라는 양반은 그 필체도 예. 그 박근혜 필체가 아니라고. 뭐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숫골들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은 네.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왜 강남구청장 그 신현희도 허위사실 그러면 단톡방에서 막 퍼날르다가 이제 지금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네네.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숫골들은 그 정신 상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신도들 맞는 것 같아요. 사이코 집단. 광신도에다가 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에 소시오패스까지. 즉 거의 소시오패스 같아요. 박근혜 수준의 그 버금가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들끼리 박근혜를 여왕폐하로 모시고 네. 지금 박근혜를 교주로 모시고 여왕폐하로 모시고 조선시대 마냥. 예 그렇게 하고서는 충성을 바치는 박정희는 왕인가 그럼 임금 황제 방송을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하는 걸로 예. 다카키 마사오에 대한 철저한 이제 해부를 분석을 한번 분석과 해보도록 해부를 합니다. 매국노냐 구국의 여궁이냐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예, 몇 번의 이 박정희가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이 박정희는 조근조근 잘근잘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다 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그 몇 년도에 태어났죠? 박정희가 1917년 11월 14일 생이라고 나옵니다. 17년. 예. 그래서 100주년이 됐었군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표 발행을 하겠다고. 발행한다고 개 연병들을 하고 그 저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부산이 됐고 네. 다카키 마사오 우표가 대신에 발행이 됐어요. 100주년. 지들끼리? 아니 우리 그 투쟁하시는 활동가분께서 아, 다카키 예. 마사오 예. 100주년 기념 둥구리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아니 조롱이 아니라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다카키 마사오라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예. 어쨌든 이제 우체국이 그렇게 아니고 만들었죠. 거기서 만드는 건 아니고 예.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그렇죠. 예. 이제 다카키 마사오가 태어난 시점이 이제 일제강점 시절인 1917년도에 네.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대구 사범학교 그때 사범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을 하다가 네. 이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만주 신정 군관학교 신정 군관학교인가 네. 신진 군관학교 네.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이미 넘어가지고 그래서 입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쓴 게 뭐냐면 혈서를 썼지 않습니까? 혈서를 써가지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만주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일본 육사로 가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가서 그 2년 동안 공부를 더 하고 44년에 일본 육사 57기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자마자 전역을 하고 그리고 만주로 가서 만주국 육군 제8단에서 육군 소위로 다시 만주국 육군 소위로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3살인가 넘은 박정희가 만주 육군 군관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아마 그 김호남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박정희가. 근데
사범학교에 있으면서 그때 사범학교라고 그러면 초등학교라고 그래도 애들이 나이가 어린 애들부터 장성한 사람들까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학교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8살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수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여자와의 관계가 벌어져 가지고 만주 육군 군관 학교로 도망을 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서까지 쓰고 하여간 뿌득뿌득 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설도 있다는 거죠. 예,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박정희는. 네. 그 설도 있고 또 뭐 워낙에 기회주의자이다 보니까 그 일본이 그 천년만년 갈 것 같아서. 이 나라를 지배할 것 같아서 네. 아예 황군으로 음. 갔다는 그런 이제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그래, 설도 이제 있었고. 그렇게 갔는데 네. 결국 이 한민족 입장에서 보면 남들은 징용 징병 끌려가 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거기서 개죽음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는 지발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의호식하로. 그러면 출세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첫 번째 배신한 놈 아닙니까? 그렇죠. 민족을 배신했죠. 네,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란 말입니다. 네. 저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숫골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일부러 스파이 짓을 하러 가서 우리 그 독립군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군사 훈련도 받고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 독립군들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서 박정희 각하가 닭깎이 각하가 그래서 일본 육사에 들어간 거다라고 개소리를 씹으렸죠. 이 개 꼴통 새끼들이. 그게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나라엔 신흥 무관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무당 이혜영 선생이 만든 예. 우리 그 독립군을 네. 최초로 양성한 무장 독립 항일 독립 투사들을 최초로 양성한 그 신흥 무관학교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수많은 뭐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든가 그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윤세주 선생이라든가 네, 뭐 수많은 분들이 거기를 무관학교를 거쳐서 예. 독립전쟁을 투쟁을 하셨던 그럼요. 그런 적인데 항상 이 숫골들 이 가짜 보수 친일 꼴통 새끼들은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육사를 갔다는 그 허황된 감추고 싶은 거짓말을 네,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을 있는데 유포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그간의 역사를 개새끼들이에요, 봐가지고 개새끼들 씨발놈들. 역사를 봐가지고 그 박정희하고 여기 만주국 제8군단 네, 8군단. 제 만주 육군 제8단에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그 일본 장교들 얘기해요. 네. 대기하고 있다가 독립군 토벌을 나간다 그러면 그 일본 말로 요시라는 말은 옳거니 됐다 이거다 라는 뜻이랍니다. 일본 말은 난 그 잘 쪽발이 많으니까 그냥 뭐 어쨌든 네. 그러고서는 총에 총봉까지 착용을 하고 뛰어나가는데 1등으로 뛰어나가서 독립군 잡는데 뛰어나가는데 그렇게 열심히였다는 일본군 얘기가 있거든요. 본토 즉, 일본 놈들이 얘기한. 예. 그러면 박정희가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지랄을 했느냐 아니면 독립군 때려잡아 가지고 저 진급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 만주 군관학교를 갔느냐 라는 거는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런 개 풀 뜯어먹는 거짓말들을 자꾸 엮어내는지 이 숫골들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신들의 그 매국지를 예. 희석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예. 얘네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게 만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독립군으로 합류를 잠시 하잖아요. 46년 7월에 귀국을 했는데 독립군에. 해방되고 나서 근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그 귀국을 했는데 그때 독립군들 귀국을 할 때 거기에 슬며시 꼽사리 껴가지고 겨들어왔잖아요. 그게 위장 전입을 처음 시도한 놈이죠. 이놈이.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의 위장 전입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아주 그래놓고는 싸가지 없는 새끼. 은근슬쩍 지가 그 만주 군관학교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기록은 싸그리 삭제를 하고 그렇죠. 독립군이었던 양으로 위장을 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말을 바깥하죠. 그때 그 이제 그때 그 국군 경비대인가? 네. 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편입이 돼 가지고 국군 장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군 장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지 셋째 형 박상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로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죠. 빨갱이가 되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숙골들이 말하는 빨갱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네. 해방 이후에 박정희의 이제 행태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역사만 잠깐 보더라도 일본군이 그동안 치안 유지를 하고 그 군대의 힘으로 경찰의 힘으로 치안 유지를 했는데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거를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짓들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던 일본군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마저 죽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일본이 패망할 거를 미리 알고 이제는 거의 망할 시점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건준을 해방되자마자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전국 읍면 리까지 건준이 결성이 돼요. 그 건준이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치안 유지를 담당을 하면서 어떤 그 폭력 사태나 혼란이나 이런 거 없이 치안 유지 참 잘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질서를 잘 지키고 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게 거기서도 드러납니다. 근데 이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을 했다가 이제 공산당 동지를 배신을 합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계속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삼국지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조조, 유비, 손권이 아, 송건. 이 세 나라가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배신한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배신한 놈은 중용을 하지를 않고 일회용으로 써먹고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써먹지도 않고 배신하고 귀순한 놈들을 중용을 안 하고 다 처치를 합니다. 왜냐?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을 한다고. 박정희는 보면 벌써 지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동지인 공산당마저도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배신한 놈은 계속 배신을 하는데 나는 손학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손학규가 네. 하여간 이 매국노당의 네. 경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떨어지고 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 와가지고서는 뭐가 어쩌네 저쩌네 뭐 저녁이 있는 삶하고 큰 소리를 치다가 거기서도 이제 제대로 중용을 못 받으니까 당대표까지는 했었을 거예요 아마. 했죠. 강진 토굴인가 어디론가 잠입을 해 들어갔다가 쇼를 했죠. 이번에 거기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죠. 대선 때 네. 다시 나와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가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
한 번 배신하고 나온 놈은 또 배신한다. 그 국민의당에서 경선 나갔다 떨어지고 그 안철수도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조용하잖아요. 안철수가요? 아니 손학규가 네, 손학규. 조용하잖아요. 즉 잘못 나온 거지 강진에서. 응? 씨를 때를 잘못한 거죠. 그래 이런 예를 보면 한 번 배신한 놈 영원히 배신한다. 그 예를 들기 위해 가지고 괜히 손학규를 예를 들은 건데 지금 이현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가 당선되기는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가 벨이 꼴렸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당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 가지고서는 하는 짓거리 보면 강용석이 생각이 나요. 네. 강용석. 막말. 네. 근데 강용석이가 막말을 해가지고 인지도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인기가 올라간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1%도 못 되는 득표율을 얻었죠 아마? 그러고서는 정치 접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여자하고 또 스캔들 벌어져가지고 또 개망신 당했잖아요. 난 이현주가 강용석이 뒤를 이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물당은 저는 관심조차가 지금 없으니까 국물당은 이제 넘어가시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 그건 뭐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는 존재감 시사 없는. 문제도 좀 가끔 가다가 존재감이 없는 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물당은 예. 뭐 우리가 언급해봤자요 그것들은 아니, 그거 빼버리시고 어쨌든 이제 이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누군지 아시죠? 장도영이? 아니요. 아니요. 백선엽이가 백선엽이, 예.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어요. 그죠? 난 저기 그 5.16 예.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백선엽이 하면은 아주 악질 친일 중에 친일이잖아요. 그 일본 육사에서 예. 아주 그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정일권에도 예. 그 백선엽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육군 최초의 별을 초대 참모총장. 참모총장이 되면서 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백선엽이가 박정희를 굉장히 아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백선엽이가 이제 우리나라 총 그 군의 예. 참모총장을 하면서 네. 박정희를 이제 굉장히 아꼈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친일파 세력들이 박정희와 함께 예. 톱니바퀴 흐르듯 예. 군, 검, 경, 그다음에 언론, 학계, 재계, 재계, 종교계 뭐 이제 해방이후 전체를 다 장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과 미국의 그 눈 감아주는 걸로 후원을 입어가지고 등에 업고 네. 이제 친일에서 친미로 다 갈아타버려요. 예. 그죠? 그러면서 박정희는 거기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언제쯤 튀어나갈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승만은 네. 4.19 혁명으로 예. 국민들에게 쫓겨나고 예.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가면서 이제 진정한 민주국가가 도래가 된다 했는데 예. 그 시점에 이제 그 기회주의자의 그리고 배신자의 아이콘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제 군부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이게 전법거가 5.16 그 쿠데타가 예. 근데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인데 네. 실질적으로 일본 놈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일본 사무라이 자식이 예. 실은 민비를 직접적으로 칼로 시해한 놈이 오카모토 미노루입니다.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로 있다가 네. 나중에 나도 이렇게 왕비를 그때는 왕비가 아니고 이제 황후였었죠. 항모에. 황후를 시해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오카모토 미노루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게 박정희입니다.
이제 어쨌든 5.16 군사 쿠데타를 음. 일으키게 되죠. 네. 박정희가. 그러면서 친일 세력들은 박정희한테로 이제 다 몰리기 시작하죠. 어차피 이 사대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사대주의인데, 조선시대가 조선이 그렇게 힘없이 망하게 된 것도 사대주의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그렇게 맨날 중국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 이래서 임진왜란 때도 이여송이가 와가지고 그 임진왜란 평정한답시고는 나라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대주의의 대상이 미국으로 바뀐 것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잘 먹던 놈들이 미국에 빌붙어서 잘 먹고 사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만 갈아타는 건데, 이런 사대주의 사상을 가진 놈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대를 이어서 지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지까지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친일 수구 연구소에서는 이 놈들이 적폐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놈들을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이 민족권을 살려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박정희가 어쨌든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네. 이제 군부 독재 시대에 네. 서막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네. 이제 시발점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주변에 뭐 차지철이라든가 네. 뭐 김영욱이라든가 김종필이라든가 이제 김재규나 김재규, 그러니까 김재규는 이제 나중에 저기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탕탕절 아니 때 설명을 그런 사람들이 네, 어쨌든 이제 다 뭉쳐요. 오히려 혁명 세력이에요. 혁명이 아니죠. 쿠데타 세력이죠. 5.16 쿠데타. 진짜 우리 그 방송에서 아. 혁명이라고. 그게 이게 바로 세뇌 교육이 맞아요. 그 지금 산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김용덕 기자님조차도 5.16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반공 세뇌 교육.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5.16 그들의 혁명이라고. 말로 네. 그들의 말로 5.16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합치게 요것들이 되죠. 예. 이제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5.16 군사 쿠데타라고 판결이 판결이 났죠. 났잖아요. 네, 판결이 났습니다. 예.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 팩트고. 그러니까 그 영어로 얘기하면 쿠데타인데 우리 말로 하면 반란. 군사 정변입니다. 군사 정변, 예. 반란. 예. 뭐 어쨌든 그런 지금 저기를 하면서 이제 군부 독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많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정적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가기 전에 네. 일단 4.19하고 5.16하고 사이에 네. 약 1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네. 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에 의해 가지고 네. 이승만이는 쫓겨가고 이기붕이는 자살하고 뒤지고. 지가 총 쏴가지고 자살을 하고 네. 뭐 이런 와중에 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약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공백기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때의 장면이가 총리로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뭐 이런 걸 다 수립을 했는데 그렇죠. 실은 뭐가 문제냐면 그 4.19 혁명 이게 주동 세력들이 학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었죠.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 의견을 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데모만 해대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혼란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북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갑니까? 아, 좋죠. 거기 아주 어? 그냥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게 독재예요. 완전한 독재를 구사하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는 각자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의견이 어느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정리돼가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혼란이라고 매도를 하고 규정을 해버리죠. 박정희 이놈이
탱크를 몰고 총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놓고서는 저는 전국이 안정이 되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재건 안전 뭐야 그 새끼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재건이 위원장이 되죠 이제 예. 그놈이.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실권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이승만 시대에는 원이 아니고 환이었었어요. 네.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10환을 1원으로 만들어 놓고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화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4분의 3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 대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러고 하는 일마다 쪽박을 차다 보니까 그래서 케네디가 우리나라를 공산화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경제 고문단을 보냅니다. 그 박정희의 그 경제 관계되는 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어쨌든 간에 박정희가 하는 일마다 쫑이 나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망해지니까 미국에서 채찍과 당근 작전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냐? 지금 그 동남아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자꾸만 공산화가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돼가는 이유를 보니까 못 살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더라. 그래서 잘 살게 만들면 공산화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케네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쫄딱 망하던 박정희를 케네디가 당근과 채찍으로 순화시켜 가면서 한국의 경제를 부흥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박정희가 아니고 장준하나 아니면 김대중이나 하다못해 김영삼이라도 대통령으로 들어 앉았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 박정희라는 인간이 참 그 귀태예요, 귀태. 네.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네.